먼저 충암회를 방문해 주신 박정현 군수님께 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충암현 동행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충암현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암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총 8건으로 540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먼저 서동요 역사관광지 한옥 스테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0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가와리 일원에 25년도까지 36개의 숙소와 놀이동, 식당동 등을 갖춘 한옥 호텔을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올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천당리 일원 충암현 행정복지센터 앞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5년도까지 행복놀이센터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화지구 다목적 농촌연수 개발 사업으로 현미리, 성남리, 가와리 일원에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수로 22.2km와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올해 개발사업 예정지 신청을 거쳐 2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1억 원 사업비로 천당리와 팔충리 일원에 하수관도 4.1km와 75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여 천당리는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착공하여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이 사업은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소년 수련원 인근에 지상 1층 연면적 1086제곱미터의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작년 7월에 기본관 및 조성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26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시설이 완료되면 충암 면민들의 건강행위와 여가 활용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와리 일원에 34억 원을 투입하여 0.7km의 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올 4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충암현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남 최초 3.1운동 단원 기념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3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는 팔충리 소재 김미 3.1운동 인거 기념비 광장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제19회 충남 최초 3.1운동 부여의거 기념행사가 더욱 뜻깊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암현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천당, 소하천 등 11개소에 대해 농로, 소하천, 마을함께 복구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착공하여 무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암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갑진년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 진행을 맡은 부단장 박종원입니다.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충암현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기관 단차장님과 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자 소개, 국민 유례, 그리고 이장님 인사 말씀, 군수님 자리 이름님 인사 말씀,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게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거나 잠시 꺼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김기석 안전건설 소방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충청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여고 민정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기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선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종만 충하면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기선 이장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태현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승수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은아 부여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대현 생활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성호 생활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수철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용희 치안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병선 청소년 수련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문희 생활개선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길 팔충사적 선양위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현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가는 통행 콘서트의 생생한 소식을 담기 위해 부여군 언론 기자단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여군청 김학준 행정복지국장, 강관옥 농림경제국장, 정선진 문화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빈의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함께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하면서 어렵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연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대회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심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현 교수님과의 포토 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만드는 덕분 부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현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원래 시나리오에
오모에 앞서 기업은행의 장성영 의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왜안 보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쭤봐야죠. 우리 박종만 충하면 노인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 충하면 찾아가는 공연 콘서트 첫날입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주방마다 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자께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다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시간 관계상 따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 중로일보 김기태 국장님, 부여 국민신문 이승호 대표님, 두부메일 윤영환 국장님, 충청 메시지 조성호 대표님, 충청 24시 뉴스 최창렬 대표님, 부여신문 황교산 대표님을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충하면 홍보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잘 보셨죠? 동영상을 조그맣게 짧게 그리고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해서 군정 보고 앞으로 할 일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하다 보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전부 다 말씀 못 드려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큰 우리 군정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제대로 이런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여가 재작년부터 재작년이 된 거죠. 재작년 작년에 2년 연속 수해로 극심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4월 달에는 태도하고 인천 지역에 산불이 나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7월부터 작년 8월 사이에 무려 3번이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코로나 3년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수해로 해가지고 4년 동안 아주 어렵게 우리 부여군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 충하면민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의원님들이 하나로 단합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주셨고 또 정부나 충청남도도 아주 제 시간에 특별 재난지역도 선포해줬고 또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충하면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일도 많이 했습니다. 동영상 보신 것처럼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여군이 22년, 23년 이 9회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공무원들 지자체죠. 기초지자체와 정부기관 합쳐서 22년에는 501개 기관 그리고 작년에는 498개 기관이 매년 청렴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서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청렴한 걸로 전국에 소문나서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러 우리 부여군 지금 수시로 지금 모시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예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500개 기관 498개 501개니까 500여 개 기관 중에 지자체 다 들어가 있고 정부기관 들어가 있는데 1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이 6개밖에 안 돼요. 6개. 그런데 충남은 물론이고 충북,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는 부여군이 유일합니다.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일도 잘하고 열심히 청렴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여기 토환영
위원장님과 중앙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부여 군청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조한영 위원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잘생겼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 만큼 잘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걸고 보내드렸습니다. 해가지 마세요. 예? 빼가지 말라고요? 내가만 8년 남은 사람이라 빼갈 일이 없어요. 아주 그냥 푹 모아서 오래오래 원장님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김기석, 김미도 두 의원님 두 분과 연선의 김길, 민병희 의원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성용 부여군의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 다 어디 가셨어요? 아, 다녀가신 거예요? 다른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정진석 의원님 혹시 오셨어요? 인사하고 가셨어요? 조기련 충청남도의 의장님 못 오셨습니다. 이번 주 고정관계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고 의장은 충청남 도내에서 의장 서열 2위입니다. 거기다 다음에 의장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만 못 와요. 구역만 못 오시고 금산군부터 태안군까지 충남 전역을 불가피하게 다닐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뽑은 우리 지역의 대표지만 또 의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못 오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 도비는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님 혹시 인사하고 가셨어요? 박수현 의원님 인사하고 가셔서 버티고 있는 거죠? 아니 인사 좀 하셔요. 인사하시고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정진석 의원님도 다른 데 끝나고 가셔가지니까 빨리 인사하세요. 아니 끝나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가기도 바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저하고 우리 충암면을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기탄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암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8가지 사업 540억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여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농업과 관련해서 3가지 역점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못하면 언젠가는 다음 군수님도 이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농사짓 사업은 3가지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가물었을 때 용수 확보하는 것,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는 조금 덜하지만 태도, 장암, 귀암, 부여음을 중심으로 부여군이 50년 이상의 전국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인 시설원의 특작 지역입니다. 시설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 스마트팜을 주도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또 철분이나 망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비와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욱 교수님 때 시작을 했죠. 태도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태도만 그런 게 아니라 장암도, 기암도, 기옥도 시설원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겠다 싶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가지죠. 하나는 침수 피해를 안 겪으려면 배수 개선 사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수지나 이런 거 많이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을 해서
가물었을 때 물 공급을 잘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충화가 우리 부여군 16개 읍면 중에서 가뭄을 가장 많이 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이상하게 지하수를 파도 150m, 200m 파도 물길이 안 닿는 데가 많아요. 희한하게. 그런데 분계를 넘어서 허천의 마산 쪽으로 가면 또 거기는 물이 나옵니다. 물길이 그쪽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지하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지상에 나와 있는 도처럼 또는 사람의 혈관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그게 없어요. 근데 물론 저수지는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그거. 근데 그 저수지 물을 이용하는 지역 빼고 나머지는 가물을 때 반동사 짓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가 그러냐면 은산, 한간지역, 외산, 내산, 한간지역, 옥산면 그리고 충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귀암과 은산의 한간 지역은 국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난 저수지 용수 재편 체계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498억 원 확보해서 설계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저수지 물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귀암의 산간 지역, 은산의 산간 지역으로 보내서 반농사 짓는 분들 가물었을 때 물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산도 지표수 보강 사업을 통해서 외산면 발산대 1호는 물을 보낼 거고요. 옥산면이 얼마나 우리 구역 국민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물을 공급하는 지역이에요. 옥산면 저수지가 큰데요. 옥산면 저수지가 옥산면, 홍산면, 남면, 보령, 장암에 이르기까지 금천천이 우리 그쪽 지역의 구룡평야, 소위 얘기하는 구룡평야가 우리 구역은 전체 소도장 면적의 50%가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1년에 소도장을 1,300헥타에서 1,500헥타 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5,000헥타가 구룡평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농경지, 수도작 농경지의 딱 절반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 넓은 구룡평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룡평야는 두 군데 젖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산면 지티에서 내려오는 구룡천, 그리고 하나는 옥산 저수지부터 내려오는 금천입니다. 그게 구룡 용장내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데 옥산면에 저수지 윗동네가 학산리, 그 다음에 상길이 뭐 이런 데예요. 근데 거기가 논이 약 35만 톤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이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길이 없대요. 물은 위에서 다시 낮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옥산면의 그 지역 분들은 매년 옥산 저수지를 보고도 가물어가지고 약올라가지고 속이 타죠. 저거 쳐다보면 화나는 거예요. 저 물 가지고 구역은 농경지 소도작에 50%가 농사 짓는데 우리는 물만 주지, 물 내려간 다음부터는 속 타는 거죠. 논이 타듯이 속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산꼭대기 계곡에 3만 톤 정도 물을 저장하는 토를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늘릴 수가 없어. 산의 구조상 협곡이라 그래서 높아도 별로 물을 안 차고 넓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것도 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땅을 7만 평인가 얼마 샀죠 우리? 여기 계셔요? 원석 과장님, 아니 김한효성 팀장님. 어쨌든 그 상길이 저수지 얼마짜리예요 그게? 21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안 해요. 21억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인공저수지 제가. 그래서 7만 톤을 물을 감수할 수 있도록. 맞죠? 그래서 합치면 위에 소류지 3만 톤, 밑에 새로 만든 인공저수지 7만 톤에서 10만 톤을 확보해서 35만 평 논농사 밑에 저수지 물 보면서 속 타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충화가 그쪽 저수지 2개 빼고 나머지 현미리 쪽 이쪽이 우동리 쪽 이런 쪽이 극심하게 가뭄이 많이 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충화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거를 지금 26년까지 마칠 건데요. 맞죠? 26년까지. 국민부에 예정을 네. 작년도 2월 달에 네. 그 이제 기본조사직으로 네,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현미리, 청남리, 가화리 그리고 일부 양화면의 초강리까지 연결되고요. 양수장 2개를 만들 거고 용수로는 22km가 넘습니다. 요거를 만들게 250억 들어가요. 요거 만들면 이제 충화도 가뭄 타는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 요것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 주시는 지도자분들입니다. 주민자치회장님도 계시고 이장단 회장님도 계시고 명예회장님도 계시고 노인회장님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 의원님들 또는 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 지역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 주시는 또한 타의 단체장님들 좀 참아주시고 뒤에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번외상도 좋고 민원도 좋고 또 뭔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벽의 없이 주제를 다 주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다 하셔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할까요? 잠깐만요. 강성정 의장님 다시 오셨어요. 강성정 의장님 인사하셔요. 아까 했어요. 많이 찾았대요. 안 계시니까 갑자기 섭섭해서. 저기 아니야 조금 아까 이쪽에 어른 한 분이 토론 주셨는데 누구셨죠? 예. 여기 먼저 하시고 그다음 하세요. 예. 예. 저는 노인 회장입니다. 저 성계 그 삼성 노인 회관에 30년 넘은 회관입니다. 그래서 그룹 옛날에 그래가지고 영하 10도나 15도 내려가면 저기 물이 얼어가지고 변기에 물가 나오고 거기 노는 노인들이 라면도 자주 못 끓여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중에서 추합 위원장님한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2차적으로 또 위원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다시 오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3대 뒤에 회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이랑 충암의 회관이 있고 대학은 태동회관이 있고 거기는 가의 회관과 놓으라고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는데 말이라고 지금 하시냐고 말했어요. 야 지금은 말이라면 반드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추가면이 와가지고 추가면에 뭐가 지금이냐고 특별히 이기를 당하는 걸 참았습니다. 참고 내가 그 복지가 있는지 이렇게 여기 그 부분을 갖고 또 부장님들이고 그러면서 환경노인이라고 3번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대장님께서 리모델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리모델은 왠지가면 리모델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지금 가야한다는 그냥 헛다리 그러면 거기다 보조가 효주가 하면 효주가 있는데 이 삼성 노인이라고 멀쩡하게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여기 날만 주면 물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내리고 엊그저께 12일날도 거기서 노인들 10명이 모여서 오후 한 4시쯤 끓여요. 그리고 전기에서 물이 철저히 흘러 내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 흙까지 하고 그래서 그 장수한테 연락을 받고 이 물이 안 가지니 앞으로 장수으로 챙겨주고 그리고 와서 담궈주고
거기를 통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관을 좀 리모델을 하려고 한 2년치 필요하다고 제가 알아봤더니, 자, 2년치 필요는 서울대 풍선 농인회관이 25평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를 줄이고 20kg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0평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평당 70만 원씩을 저도 1주시가 8천원 그리고 60만 원씩만 몇번 정도 받아달라고 갈아타야 되는데 그렇게 식으로 왜 안 시켜줘? 그리고 사실 청년이 만나가지고 만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공사에서 5번을 만나고 그 얘기를 나는 제가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행 비서구마로 수행 비서구마로 말하고 어떻게 도입시로 있나 빨간 것들로 제대로 지려면 공무원 가게한다. 수행 비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나 5억이를 생각이 많지야. 미국에는 이어서 1억 3,500만 원이 겨우에 우리가 안 하는 게 해달라고 여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제 통과만 말씀드렸더니 군수님은 이것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삼성 노예회관이 행정대는 어디예요? 서울이 이기고 추경이 페이지인데 거기 302 지가 해가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 가정통합과장님 혹시 삼성 노예회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나? 작년에? 그러면 뭐 지금 상태가 어떤지 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수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잘해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하시라고 그러는데. 네, 신축하기에는 저희 재정이 아직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안전 진단이 그래도 한 30년 됐다고 그러는데 예. 아직 수명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은 더 쓸 것 같긴 하긴 한데 네, 안전에는 이상이 없어요? 건물 자체가? 네, 안전에는? 네, 다시 때는 그렇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무조건 저희가 불편하다고 무조건 신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것저것 다 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신축을 해야 될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여러 차례 나가신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지금? 아니 제가 네. 자기한테도 잘 내고 쓸 것도 없고 한다면 네. 해관 리모델 하는 식으로 네. 의료기라도 현수 나오고 그러면 뭐 회장님 취지로 말씀의 취지를 보면 리모델링도 괜찮다는 것 같네요. 그죠? 리모델은 네. 그 해갖기 의원이 시키지 거기다 축구용도 붙여야지 속고 붙여야지 리모델은 그 1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1억 들어갈 때 거기 소리만 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리모델 하면서 거기 축구 붙여야지 속고 붙여야지 기본 단서는 리모델 취지가 리모델링이 아니시네. 그렇게 할 바에는 새로 신축하는 게 좋겠다는 것 같으셔요. 그런데 이제 신축을 하는데 조립식 주택으로 조립식 주택도 괜찮다고 하셨죠. 그래서 교수님한테는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요. 제 주장은
거기다 누군가를 해봤자 소용도 없고 소용도 없고 그냥 새로 신축 신축이가 이렇게 새로 져달라 이거잖아요. 신축.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또 무조건 그 건물 안전진단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신축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신축을 하지만 안전진단에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네 차례나 갔었는데 특별한 지금 대안이 안 나오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떤 걸로 하고 제가 한번 가볼게요. 조금 전에도 리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외지가는 그 리모델을 기장님 지금 10분 쓰셨는데요. 저는 고맙죠. 네. 한 번에 10분 쓰면 앞으로 이제 제가 안 말씀 5분만 하면 돼요. 어쨌든 천천히 해도 좋으니 신축해라 이런 말씀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그 경로당 노인회관 보지 못한 거니까 네.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네. 찾아가 뵙고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야 아마 회장님께서 확실히 좀 납득을 하시거나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일정 잡아주세요. 네. 네. 또 다른 분, 아니 저쪽에 계셨어요. 안경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 군수님은 제가 이제 테니스 치기 때문에 테니스장에서 가끔 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한 7년 전쯤에 은퇴하고 처가댁하고 같이 내려와서 현미리 현미리 지역을 정확하게 제가 여기 지역에 통치하는 명칭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현미리에서 새로 집을 짓고 직접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입주를 해가지고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정인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몇 가지 충화 면민으로서 조금 더 충화면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현미리에 거주하면서 약간 불편한 사항 몇 가지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7년 전쯤에 내려왔을 때 부여라는 도시가 조금은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부여를 관광 학교에서 관광지로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부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관광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부여를 알게 됐는데요. 내려와서 보니까 부여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 깨끗한 도시, 관광지로서 아주 적합한 도시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여를 좀 더 이렇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크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귀농귀촌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저는 와가지고 귀농귀촌 지원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지인들하고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더라. 근데 왜 그걸 못 찾아먹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사 와가지고 부여 읍내에서 거주를 한 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현미리에 기존에 논밭 전담을 한 4,000평 가까이 3,50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직접 농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전원주택 짓고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노후를 지내고 싶었는데 땅이 너무 커서 이 잡초와의 전쟁으로 지금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읍내에서 지내면서 땅을 관리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계속 출퇴근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여 읍내에서 역까지 다니는데 한 20여 분 걸리는데 그 덕림 터널이 완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오고 가는 길이 편해졌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큰 일을 해주셔서 매우 참 그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군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까 서동요라는 좋은 관광지가 있어요. 청소년 수영관으로 지금은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아까 저기 그 우리 저 충암면 사업 보고에 서동요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가 그렇게 보긴 했는데 그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교통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직행 버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선 버스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현미리에서 자가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만 마을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운전을 못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버스라도 면사무소에서 현미리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마을 버스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00원짜리 택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100원짜리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노인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운전을 못하시는 운전자분들이라든지 여러 연령대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도보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좀 신설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 건의 사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죽교리 용당교죠. 용당교에서부터 남면 그 사거리까지 쭉 직선 도로인데 저는 그 부여에서 읍내에서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거기를 지나치는데 그 도로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거의 그 조성이 안 된 채로 그냥 그 방치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좀 아니고요. 거기 좀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거기 다닐 때마다 듭니다. 이를테면 부여가 그래도 관광지인데 아까 뭐 군수님은 이게 농업도시라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광도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도시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여에서부터 죽교리를 지나가지고 남면 그리고 독립터널을 지나서 여기 충화 지나서 서동요 그리고 서동요를 조금 더 지나면 그 그림책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도로를 좀 더 이렇게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누구나 와볼 수 있는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도로, 꼭 소동요가 아니더라도 거기를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도로로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책 마을도 물론 이제 청암면이 아니지만 그 충암면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 서동요 그림책 마을이 있는데 그림책 마을도 너무 관광하기에 좋은 도시인데 조용하고 거기도 조금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충암면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눈에 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좀 더 군에서 어떤 적극적인 그 지원 활동을 좀 해주신다면 충암면이 지금 인구가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살고 싶은 그런 마을로 도시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건의를 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 가로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이제 밖에 동네 운동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은 저녁이 돼서 깜깜할 때 되면은 이제 그 집까지 들어가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곳곳에 좀 가로등도 좀 추가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만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 실제로 해볼 만한 그런 용량이나 뭐 남면 사거리까지 그 도로가 이쁜 도로인데 가로수나 이런 걸 조성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도로로 만들어가는 건데요. 여기다 하나하나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이거 전부 다 검토할 거예요. 저도 메모했고 관련 부서장님도 메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 연락처 확인해놨다가 우리가 선생님 하신 말씀 어떻게 할 건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데 25분 걸려서 방법이 없어요. 짧게 답변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 계셔요? 예.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이거 다 적어서 정책에 반영할 겁니다. 예. 또 누구 계세요? 조기 먼저 하시고 먼저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령에 살다 부여로운 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43년 보에 복귀하다가 3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이 청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 분 뵀었는데 제가 양봉을 한 데가 여기 분들은 양봉하면 생각하고 농업이나 특수하는 거 이런 데에서 별 관심도 없었을 텐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처음에 일어났습니다. 김인수 외교부를 좀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아주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용원에 제가 볼을 팔겠다고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만을 하려고 볼을 팔겠다고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팔다 보니까 볼이 없어요. 그리고 했는데 구용원에서 양봉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못해요. 또 하는 분들이 실패해서 벌이 없으니까 사고 싶은데 벌이 없어요. 하겠다고 25명이 신청을 해놨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33명이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게 벌을 갖고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분이 이렇게 전화하는데 벌을 가지고 또 미안하지만 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양봉 이게 그 벌이 이렇게 변경하다 보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선생님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실 텐데 이 벌이 다 죽이면 뭐 먼저 말씀드렸는데 아인슈타인이 뭐 4년 영향 인간이 할 수가 없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제가 왜인가를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 국내의 양봉하는 분들 또 정치하는 그런 분들 양봉산업과 관련해서 정책을 좀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런데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얼마 안 할 건데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근데 제가 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양봉산업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양봉은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호창남도에 양봉 보조사업을 10년 전에 만든 게 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형문을 그때 당시에 강용일 부위원님하고 저하고
보조금 제가 세우고 부여군에 보조금 그때 주기 시작해서 부여군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 후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봉이 뭐 지구에 벌이 없어지면 생태계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쉽게 얘기해서 환경 문제라든가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걸로 지구 생태계가 망가져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벌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도 지금도 양봉과 관련된 꿀벌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는 시설 원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과체류, 꽃에서 열매를 맺는 농작물은 반드시 그걸 수정에 필요한 꿀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엄청나게 속을 썩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꿀벌이 양봉이 지금 굉장히 우익입니다. 부여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 같은 경우는 양봉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워크숍도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미 양봉산업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 저를 이제 앞으로 얼른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것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없던 보조사업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10년 전에 그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또 다른 건 없으세요? 여기 먼저 하세요. 여기 먼저 하셨거든요. 오윤환입니다. 충안면 그 거점 사업이 지금 토지 A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탁상 감정이 4억 2천. 근데 현 감정이 6억 5천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증액감이 우리 충안은 뚜렷한 주방시설도 그렇고 주방시설하고 공유방 또 가용고시 이런 거를 해서 합해서 약 한 5억 정도가 증액을 주시면 아름다운 낙후된 우리 면에 건물이 그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상토를 30%를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100% 지원이 됐었던 것을 30% 자부담으로 시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궁금합니다. 주체생활 거점 사업 하는데 5억 정도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당 들어가는데 이건 공사시스템인데 지금 만드신 거예요. 이거 만드시고 가져가시면 농협과장님 보세요. 상표는 어디예요? 농협과에 신양사업팀입니다. 여기 상표 옆으로 지원하다가 30% 자부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추경에 20% 반영을 해서 10% 자부담 처리로 올 계획인데요. 이게 그 농업인 단체에서 거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표 지원은 100% 여기 보조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30%는 왜 30%는 자부담 왜? 저희가 올 예산이 여건이 어려워서 절감 차원에서 30%가 많다고 생각해서 20%는 우리가 부담하고 10%만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공단위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20% 보조에 10% 예산을 보조사업이라는 게 100% 보조도 해줄 수 있고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자부담을 뭐 10%든 30%든 자부담이 생겼어. 그런데 압력에 의해서 다시 10%로 바꿔주겠다. 그거는 행정이
효율보동한 거잖아요. 임단협이 힘이 세니까 지금 20%가 보여주고 10%만 자부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농민들이나 임단협 입장에서 보면 100% 보상했는데 10% 부담하라는 것도 좋아할 리가 없지.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7대3으로 하던 거 다시 9대1로 하자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거 20% 분비 예산 세워주는데 동의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번 정하면 일관되게 정책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왜 30% 부담을 왜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사 많이 짓는 대농 하시는 수조작 하시는 여기 우리 농민들께 상토 1년에 14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는 누가 씁니까? 수만 평 이상 농사 짓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소농들 그거 가져가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용이. 그죠? 대농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경기가 나빠져서 정부가 59조 세수를 못 거뒀어요. 그리고 그 중에 11조를 지방정부에 내려갈 주고세가 감액됐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허리도 골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성 경비, 심지어는 직원들한테 들어가야 될 경비까지 다 날리거나 줄였어요. 그래서 30% 자부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새도 잘 거치고 경기 살아나면 우리한테 또 덜 줬던 지방세 보내줄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들어왔는데 우리가 있었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메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것도 돈이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업 다른 데다 쓸 건데 갖다 메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빚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까지 또 그 돈 갖다 쓰거나 그러면 진짜 빚을 내야 될 상황까지 몰려요. 그래서 우리 허리띠 좀 졸라매자 해가지고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소비성 경기부터 줄인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임단협 부모님들이나 농민들에게 그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7대3 지켜야지 뭐라고 한다고 다시 20% 자부담 까지고 저 못합니다. 올해 7대3 그대로 해야 되고요. 이 원칙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원칙 무너집니다. 공무원들까지 포상금 다 줄이는 판이고 해외 경비 다 줄이는 판이고 다 날렸는데 누군가 그거 다 이게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일인데 그죠? 그럼 분담해야지 고통을. 근데 어디는 100% 보조 받고 어디는 뭐 다 날리거나 30% 하면 그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나라 경기가 어려워져서 생긴 일이고 지방세 감소가 돼갖고 생긴 일이면 그거를 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한 해 아니면 2해 정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참아주셔야지. 네?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잘 모르셔서 저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해당 부서가 농민들께 아니면 농민단체 임원님들께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렸을 때 옛날에 나라 망했을 때 근무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 다시 살려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씩 고통 분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한다고 이 행정 기조가 바뀌고 원칙이 바뀌면 힘센 분들은 다 가져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원칙 적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단협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중에서도 쌀전업농이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근데 쌀전업농 하시는 여기 농민들 한번 보세요. 우리 농사져 갖고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다 힘들게 삽니다. 거의 대부분. 오죽하면 목표가 우리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농업 생산액 평균 6천만 원이 목표예요, 우리가. 근데 6천만 원 농사 지면 진짜 남는 돈 얼마 남겠습니까? 잘 남아야 한 2,5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역은 농민들의 평균 수입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쌀전업농은
기본이. 많이 버시는 분들은 10억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 이것 가고 저것 가도 손에 잡히는 돈이 3, 4억 잡힌다고요. 그렇게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상토 다 써도 15억이 안 되는데 다 써도 근데 우리 농민들이 얼마예요? 수도자 농민들이 몇 분이에요? 수도자 17,000명이에요. 17,000명 17,000명 중에 대농들이 한 1,000명 된다고. 우리 전체 수도자에 2,000명 정도 되는 17분의 1 정도 되시는 분이 전체 생산액의 60%를 가져가신다고. 그럼 자기들이 잘못하면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가지.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농정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평소에 농업인 단체 임원님들이나 농민들하고 대화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취지를 공감받으시도록 홍보하시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거 우리 5년 10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지방교부 때 제대로 오면 다 환원할 거라고. 다시 복원될 거라고. 올해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받을 때 문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이 세워진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제가 네, 회장님. 네. 저도 이제 모짜리 슈퍼에 관해서 그 교수님께 건의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쌀 전용이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쌀 전용 그 자체가 그 농토가 3만 평, 4만 평 치는 게 보통 자기 농이라면은 그렇지만은 쌀 전용도 전부 다 임대해서 짓고 타격도 짓고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 상토의 그 시골이라는 돈이 쌀 전용 1,000명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근에 시군 이렇게 파악해봤는데 상토를 사고다 보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직 구역분만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분석돼서 상세하게 말씀 주시고 지난번에도 그 쌀문가 짓는데 작년에도 무경감제라는 게 한 1억도 안 되는 것을 일본을 시켜버렸어요. 부천에서. 그래서 쌀문가에 잘 필요한 것이 부복경감제 상품인데 그걸 붓다가 이렇게 그 쌀에 대해서만 이렇게 과거에 착각하시면은 쌀문가 짓는 사람들은 좀 서운하죠. 솔직히 해서. 상당히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어쨌든 정책이라는 거는요 국가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정책하는 거하고 지자체가 정책하는 게 같은 게 있는 것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지자체마다도 지역 사정, 또 지자체장의 뭐 성향, 뭐 이게 아니면 뭐 폭견, 주관이라고 뭐 어쨌든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림이 어려우니까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보통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조금 획일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30%씩 한번 줄이자 이게 이제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도복정감제가 됐든 지금 상토 보조 사업이 됐든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럴 게 아니고 경기가 살아나서 지방정부제가 제대로 돌아오면 다시 환원한다, 복원한다 이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거지 지속적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딸려운동만 미워서 수도장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작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만 일시적인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그리고 저기 딸려운동의 그 토지가 다 자기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임대 받아서 장기 임대 받아서 용전에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거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소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가까운 소농과 공농, 노령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쌀 전업용은 상당히 양호하거나 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다 이런 100% 이런 절대적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5분이 건의사항을 서류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이걸 전부 다 현장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관련 부서에서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금 갔거든요.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요거는 반드시 바로 할 것,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올해 안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아까 요 작성하신 분들께 회신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오늘 지금 말씀 안 하셔도, 구두로 말씀 안 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우리 주촌하셔서 현밀히 사신다고 하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뭐 농업도시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관광도시다. 이 말씀은요, 제가 관광도시를 빼고 얘기할 거예요. 부여구는 전통적으로 역사문화 관광도시고 농업도시예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산업축이에요. 예. 또 다른 분, 예. 죄송합니다. 먼저 하시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을 하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요. 도로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큰손님이 보시는 도로가 군도 6호선입니다. 인천 홍산가요? 인천 홍산가. 홍산. 근데 인천에서 출발해서 고개를 막 넘어오시면 거기가 약간 내리막길에 보시는 이 오른쪽이 고개당을 내려오는 직선 도로입니다. 왼쪽이 내려와서 커브예요. 그 커브가 약 한 70도에서 80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가 오고 날이 좀 더운 날은 상당히 비오고 또 커브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서해갈 수 있는 안전, 춤 이런 것 좀 해주시다는 거죠. 그래요? 어딘지 아세요? 인천에서 충하트 오다 보면 고개 넘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사장님, 팀장님, 여기 현장 확인 좀 하시고요. 예. 선생님 연락 확인한 다음에 예. 여기 이제 서해 갈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조치를 좀 안전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하겠습니다. 서해 가서도 안 되면 그것적으로는 헌영 대량 사업이요. 예. 헌영 대강 사업. 예. 예, 잘하겠습니다. 현장 예. 연락. 대표님 추월을 같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적이 아니고 저희 우리 세양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세양사. 그렇다 하시고 세양사가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선생님? 지성 3리에 남편 넘어가는 도로변에 세양사라고 있는데 인천 샤교 관할에 성어가 많습니다. 초에는 유일하게 우리 세양사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고 정면에도 그냥 난발이 등록건데 한 번이 안 되더라도 한 가지 조금씩이라도 화장실. 네. 몇 년 전에 선거철에 오셔서 사승낙을 하셨었습니다. 그래도 대여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독일의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도비를 갖다 보태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전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제약 때문에 너무 그걸 못 살겠어요. 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 좀 여기 모셔진 어른이 있으시죠? 서각 할아버지 있어요. 여기 사후예요, 서원이에요. 여기 혹시 팀장님, 뭐 향토문화재 이상 혹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까? 세양사가 우리 향토문화유산입니다. 향토문화재산? 그거 해드려야 되겠네. 근데 그 말씀하신 지금 무속 화장실은 저희가 세양사만 이게 여기 제가 가본 적 있어요. 여기 내래 보는데 무덤당 해버려요. 아니 그때 지금 이런 집에 연방 못 살아요. 근데 골프장에는 조금만 하는 거 하나.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아예 무덤당 하던지 그걸 주세요. 앞에 아니 여기 지방이 갔다 온 건데 여기 하나 가서 놀자 찍어서 이 정도는 되잖아요. 화나셨어요 많이. 그러니까 여기를 3년 전인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만 간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가셨고 조기련 의장님도 오셨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리고 그때는 현장에서 이 건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 흘렀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상조나 서원이나 타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입장에서 보면 이 전통 문화를 배송하고 보존할 문화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찰을 포함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다 시군단에 의해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또 올라가면 또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또 나라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오고 국비도 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향토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관심 갖고 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냥 다 해주신대요. 우리 저기 김기서 도의원님, 김기서 도의원님 고비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또 계세요? 우리 탑준규 의장님 잠깐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 의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요. 네, 건축사적 선정위원회 위원장 손기일입니다. 교육은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생활 여건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으로 유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럴 거를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헬스마을 이제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묻었다니 이런 소리가 돼? 이제 오프닝까지 안전사고자랑 해적판이 한명 구성돼서 인력 포장 등 방문사를
올해 지역에 전까지 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홍산 지역은 극혐 경사 구간이 많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주변도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경력 이사님 교육은 반대시에도 수학 연장이 사업 추진을 건의했고 안전시간에서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9월달에 교수님도 현장 확인을 하시고 사업 수익금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 사업 재판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올해가 국제문화재 70주년 행사인데 올해는 안전한 공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행사 전에 우리 소장이나 세분화된 정리사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때 갑자기 같이 갔다 온 부서가 문화체 관광과에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 올라가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그 풋볼 치료 거기가 뭐라고 해 정확하게 그거는 김무한 교수님 때 하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올라가 보니까 도로가 바로고 커브가 있고 앙떨어지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도로를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확인했고요. 근데 다행히 빨리 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방교섭대가 수백억이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돈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안 한 것도 다행이더라고요. 정말 거기 올라가시는 분만 올라가시는 거지 아무나 올라갔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운전하다가. 그리고 사륜구동은 올라가는데 큰 문제 없는데 이륜구동은 올라갈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건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장님. 예, 시설 유예상 사춘들입니다. 예, 공정에 항상 바쁘신 노력을 기도하시고 소화까지 장시간 시설 콘서트 찾아주고 그냥 다른 분들 뭐 분약한 그 살인사에 하려고만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거 과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탬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 구역 운영이 지금 자꾸 인구도 감소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그 군에서도 젊은 창업인들을 육성시키는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역을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30에서 40장이나 들어가나? 네. 그런데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내가 이제 듣는 말이 있어요. 과연 구역군에 아이를 낳아도 소환할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 뭐 감기라든가 후배님들 무슨 몸이 안 좋으면 논산이나 부전이나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그 힘이 되신다면 구역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구역 보건소에 소화기내과 정도 하나 증설해서 여기 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몰라도 구역의 젊은 인강으로 앞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사업을 계획을 쓰시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예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소장님, 소화라고 하면 보통 몇 살까지로 소화라고 합니까? 일단은 학교 전까지로. 학교 전까지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만으로 7세까지요? 만으로 7세까지 소화라고 그래요? 우리
부여군에 투하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영세도 포함되거든요. 낳자마자 영세니까 영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년 8년인데 우리 부여군이 500명 미만으로 아이들 출산이 50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게 약 18년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137명 그리고 작년에 103명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합쳐봐야 2,0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해요. 출산율이. 그러나 2,000명이 그럼 죽은 거냐? 죽은 거 아니죠. 물론 소아과 의원이나 소아과 병원에서 소아과를 만들거나 또는 소아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운영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간호사, 의사, 인건비 이런 거 다 하면 어려운데 보건소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가능하냐면 공중보건.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을 수급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노인 어른들 많으니까 노인 어른들을 전담하는 공중보건을 노인 어른들이 질환이 심한 부분의 공중보건의를 모셔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 공중보건의 중에 혹시라도 소아 전문 의사가 있으면 그 공중보건의를 모셔오는 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않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공중보건의로 군대에서 안 하려고 해요. 36개월인가 한대요. 월급 줘요. 월급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18개월짜리 현역 갔다 와서 빨리 의사로 복귀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기간이 짧아야 자기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차라리 현역으로 갔다 와서 다시 복귀하는 게 낫다고 해서 공중보건에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에 후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응급병동이 하나 있습니다. 관양대 부여병원. 응급실이 없으면은요 원광대 병원이나 대전에 있는 뭐 관양대나 충남대 병원이나 천안에 있는 장국대 병원까지 큰 데 가기 전에 가는 도중에 사망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응급실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우리 관양대 부여병원 응급실 이용하는 사람이 연진원 16,500명 정도 된답니다. 반드시 응급실이 있어야 되는데 응급실에 의사 2명과 간호사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1년에 운영 경비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지원합니다. 농촌 실정이 다 이래요. 그래서 혹시 현실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소아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방안을 관양대 부여병원하고 연계해서 소아과 의사 혹시 우리가 월급을 주는 걸로 우리가 지금도 급여 주고 있으니까 응급병동 의사들 그래서 소아 전문의를 초빙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 좀 해주세요.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째인데요. 예. 박종만 노인회장님 건의를 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유관장님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하고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일단 말씀하셔야겠다. 저는 충암면 노인회장 박종만입니다. 선생님 수업 방문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충남 시에서 3.1운동 주변 정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건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 각 마을 노인의 총무가 수방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지역 국내 전체가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뒷바라지는 노인의 총무하고 노인의 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나 그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관리는 그 회장님하고 총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들은 조금 주는데 총무는 조금 아무것도 좀 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전에 고민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승하면 복지회관이 사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나라사람 청소년 체험학습관 권유해 드립니다. 승하면 가을이 청소년 수련원들이 약 4만 명이 수료할 때 1시간 정도 나가지고 체험활동을 거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학습관을 이렇게 만들면 많은 이용이 될 것 같고, 이것은 국가보훈청하고 협의가 돼서 국가보훈청이 주관이 돼서 이게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 좀 해서 그런 수련원생들이 1시간 정도 와서 국민선언서도 보고 낭독도 하고 대한민국만 해서 불러보고 태극기도 부리고 그런 영상을 보는 그런 체험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족 행복관련 노인의 경로당 시장님들까지 지금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나가요, 1년에? 한 달에 5만 원씩, 부회장님은 1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부회장님은 10만 원, 네. 경로당 회장님들은 5만 원 한 달에. 네, 한 달에.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이거? 1년이면 60만 원이시고 70만 원, 40만 원이시고. 합쳐 구역은 몇 분이에요? 구역분 전체요? 안 돼가지고. 467명 아닙니까? 그럼 누가 좀 때려봐요. 467 곱하기 60만 원. 부회장이니까 그렇다고 뭐 몇 분 안 되니까. 에? 얼마요? 4억. 2억 8천입니다. 에? 얼마요? 2억 8천. 2억 8천? 네. 그 정도 돈이 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에? 근데 지금 인간 있는 분들 상투기도 지금 깎고 있는 편인데 그걸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 수당 주는 것도 아마 부여분이 처음 죽을 거예요. 맞죠? 제가 나름대로 어른들 잘 보시려고 이거 다른 데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여기서 다시 사무장님까지 수당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요. 보세요. 어른들은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부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없으면 부여분이 한시도 쉽게 안 해요. 여기 대부분 남자분들만 계시고 일은 열심히 하시죠. 근데 거의 대부분 개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치료에도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새마을 분야에 생활계산에 그 다음에 적십자 이런 분들 없으면요 우리 부여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면밀체육대회부터 해가지고 읍면 행사, 일단의 행사 전부 다 적십자 아니면 생활 분야량 생활 개선에 그 다음에 여성 의용 소방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뒷바라지 안 해주면 그냥 기업은 끝나요. 근데 그분들 중에 수당받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 돈 내거나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혼나가면서. 네? 그런데 뭐 하신다고 다 이렇게 수당 쉬다 보면 어렵죠. 공동체는요 수당이나 예산을 통해서 뒷바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는요 마을 공동체, 읍면 공동체, 부여군이라는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솔선수범하는 헌신적인 봉사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역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사무장님, 경로당에 오시는 어른들 모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어르신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젊은 어르신이 사무장 하시니까 선배 어르신들 잘 보신다고 생각하고 구역은 살림 필때까지는 그냥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거 제가 성격이 뭉개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교통연애 하거든요. 욕먹 들어서. 그래서 제가 불분명한 게 말씀드리질 않아요. 보통은 손해나는 거 알거든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순간 적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대충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일 좋아요. 정치인들 보통 그래요. 그런데 저 그거 못해요. 잘. 그래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건 좀 어렵습니다. 네, 요건 좀 어렵고요. 요거 중화면 특집은 철거됐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어느 부서예요? 이명규 네, 사회복지과장 이명규입니다. 네. 철거 관계는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서에서 지금 관련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판단해야 될 거고요. 철거가 되면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전지방보훈처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가타부터 말씀드린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현장도 확인하시고 도로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에 주민자치 회장님이니까 제가 지금 우리 신태 주민자치 회장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군수님, 우리 총장님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그 화면을 보니까 우리 저기 계획장군 서역과 사업, 이제 금년에 그 용역을 주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지 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좀 그 서역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의 큰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에 좀 요청하는 의미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저희 가와저수지 주변이 지금 그 개발 제한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가와저수지 주변. 그래서 그 개발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흔한 그 뭐 커피점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거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장군 통역화 사업은 현재 용역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5월 안에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할 거라고요, 올해 안에? 예. 우리가 백제 역사 또는 백제 문화, 뭐 어떤 백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계획장군 빼는 수가 없고요. 아쉬운 거는 계획장군이 가무덤이기는 하겠지만 계획장군 무덤이 논산에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계획장군과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시도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획장군이 태어나고 기회를 일으킨 충화면이 계획장군 통역화 사업을 그 하나의 수건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군 차원에서 너무 아쉬운 게 5천 개설들을 이끌고 사운트는 지금 논산 황산벌 어딘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분이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투표였으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하는 만큼 제대로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반드시 계획장군이 우리 백제역사 얘기하면 의자왕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의자왕은 패망한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저기 통황노탈이 있습니다. 통황노탈이 교회에 공원도 앞에 통황이 앉아 계셔요. 근데 애들이 수학여행 오면 버스 안에서 그거 쳐다보고 의장합니다 이런대요. 그래서 그 통황으로 앉아있는 통황을 반드시 서 있는 통황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정으로 부정적인 백제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들이 하는 것보다 처자식을 목을 베고 장렬하게 권장터로 나간 개백장군은 충절의 표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충청도를 그 중에서도 충남, 부여를 충절의 고장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개백장군의 그 애국 충정 그 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논산 주도권을 쥔 개백장군에 대한 위거를 우리 부여가 반드시 탈환을 해서 개백장군 하면 부여 하면 개백장군 의자왕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와저수지 주변 개발 제한은 제가 요 부분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관련 부서의 부서장님 이야기를 듣고 제한 구역을 풀어주는 게 맞나 아니면 묶어놓는 게 맞나, 만약에 왜 제한 구역을 묶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전부 다 살펴본 다음에 우리 충화의 그것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나 충화의 기관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자면 저기 지금 박수현 전 최의원이 여기 한 2시간 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인사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뭐 길게 시간을 못 드리고 가셔야 되거든요. 최대한 짧게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괜찮겠죠? 예. 예, 아이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잘 좀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진섭 의원님께서 인사하실 때만 이렇게 딱 균형 맞춰서 주셔서 속성에 한번 인사를 드리고 오늘 충하의 두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여를 공부하려고 열심히 해보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님과의 대화를 따라다니면 많은 말씀을 듣게 되고 공부가 되고, 물론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군내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지만 이것이 또 확대돼서 국정에 반영될 만한 아이디어들을 얻고 하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한 2-3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갑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하고 가고요. 우리 청남일이 삼성경로당 우리 박종석 우리 회장님 아까 경로당 신축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할 것이고요. 우리 정인용 귀농하신 선생님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용당교에서 남면 사거리까지 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문제라든가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귀농지선 대책을 적극 홍보하는 문제, 또 서동유 세트장까지 교통 접근 대책까지 말씀 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어요. 우리 김재준 목사님 양봉에 관한 문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이번에 공약을 개발하는데 주요 국정에 반영해야 될 양봉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은혜 감염병의 국가 질병화라든가 벌꿀의 국가 등급제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오윤환 이장님하고 우리 송혜석 우리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상포와 그다음에 보복병 감제 축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이해를 잘 시켜드렸다고 믿고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리 송기석 회장 저 뒤에 가셨는데 그 세양사 저도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아마 화가 많이 났으니까 또 10년 넘으면 화 나죠. 그 문제도 함께 선생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화 우리 형님 아까 그 군도 6호선 인천에서 홍산 넘어가는 길에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선영대선까지 확장해서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우리 또 송기일 팔중사적 그 선양위원장님 그 청등산 백전불 체화
거기에 문제 짓는 문제 꼭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차충규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의하셨어요. 아마 군수님께서 역점으로 잘 추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종만 부회장님 말씀하신 그래가지고 함께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신태현 우리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 계백장문 성역화 문제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제가 좀 야심차게 지금 다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잘 다듬어서 군수님께 공약하기 위한 최소 말씀을 좀 함께 상의를 드려서 이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대한 그 호국정신이 우리 충화를 중심으로 계백장군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국의 우리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군 장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에 와서 호국정신을 배우는 그런 어떤 호국정신의 요람으로 충화면을 계백장군을 모시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굳게 하고 있으니 신태현 주민자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인사하실 게 드릴 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승수 명예위원장, 신수철 체육회장, 청교선 지장장님, 유경선 수련원장님, 그리고 우리 신대현 새마을회장님, 또 우리 김미순 새마을분회장님, 우리 오문희 생활개발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상일 우리 김mil찬 협의회장, 유은아 우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장님, 우리 이렇게 여러분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장성용 회장님과 우리 김영춘 의원님께서 갔다 다시 오셔서 이렇게 함께 듣고 계시고요. 우리 김기석, 김민수, 도의원, 윤선예, 김기일, 유배 군의원님도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믿어주시고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만 만직하는데 괜찮겠죠? 네.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제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답변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간격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무원들과 함께 의원님들 잘 보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